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소스 기여에 대해 발표할 데브렐 팀 김태우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오픈소스의 역사, 특징, 라이선스와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기여를 하면 좋은 점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그 연합 개발 동아리에 지원하는 건 그 동아리를 합격하는 데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로 항상 생각을 해왔기도 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교육이나 오픈소스 기업 모임에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좋은 개발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발표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실제로는 아직 안 해봤는데 이번 학기에 기여해서 도전해서 성공하는 걸 하나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픈소스가 그래서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오픈소스의 등장 배경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 코드는 컴퓨터 하드웨어 운영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져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고유한 지적 재산이 아니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주로 연구기관이나 대학교와 같은 조직들에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고 자유롭게 코드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 벨 연구소에서 켄 톰슨과 데니스 리치에 의해서 시분할 처리 시스템 운영체제인 유닉스와 이를 개발하기 위한 언어인 C 언어를 만들게 되면서 또 이를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만들어지면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1974년에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로 인정되기 시작했고, 벨 연구소의 전신인 AT&T가 유닉스에 라이선스를 붙여서 판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라이선스를 판매했지만 AT&T가 여러 회사로 분열되고 이를 기점으로 가격을 올리게 되면서 1980년대에 들어 소프트웨어 산업의 상업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이 아까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에 의한 공유 제한 등으로 소스 코드를 비공개로 하는 기조가 강해지게 됩니다. MIT AI 랩실에 다니시던 리처드 스톨만님은 이러한 변화에 반대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연구할 수 있고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소프트웨어의 원본 혹은 그 수정본 또한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퇴사 후에 그는 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하고 정정하겠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하고 기존 유닉스를 대체하면서도 호환되는 운영체제를 만드는 GNU 프로젝트, GNU.Unix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GNU 시스템과 리눅스 토르발즈가 개발한 리눅스 커널을 결합해서 완전한 자유 운영체제가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GNU 리눅스 자유 소프트웨어 GNU 리눅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기반 생태계가 되고 이에 따라 많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레이먼드가 대성당과 시장이라는 저서에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용어가 상업적인 채택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더 실용적이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용어인 오픈소스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념이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즉 프리 소프트웨어는 여기서 프리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반대로 모든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모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어젠다를 지니고 있고, 이는 복제, 연구, 수정, 배포 등의 제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료 소프트웨어처럼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픈소스는 개발의 용이성을 위해 접근성을 올리자는 취지로 모든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모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차이가 있고, 복제, 연구, 수정, 배포 등의 사용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픈소스가 좀 더
상위 집합에 속하고, 따라서 모든 자유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이지만 모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인 것은 아닙니다. 오픈 소스는 아무 대가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버그를 누가 찾겠냐고 주장하는 상용 소프트웨어 어젠다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수정을 거듭하여 완벽한 소프트웨어가 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눅스나 안드로이드, 스프링, 리액트, ESLint 같은 것들 모두 오픈소스의 예시입니다. 이러한 오픈소스들을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왜 오픈소스를 도입해서 사용할까요?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머신러닝, VR 등 최신 기술들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상용 OS나 DB를 사용할 경우에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과 시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역량 및 품질을 강화하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구축해서 해당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이나 메타 등에서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업들에서 오픈소스, 본인들이 맡은 오픈소스를 공개하면서 거기서 우수한 기여를 한 사람들은 따로 스카우트를 하는 식으로 인재 확보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에릭 레이먼드가 만든 OSI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오픈소스의 정의입니다. 솔직히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오픈소스도 저작권, 즉 카피라이트가 존재한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소스도 저작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OSI라는 단체에서 오픈소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00여 가지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라이선스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이선스에 따라 코드 수정 정보 표시, 라이선스 정보 제공 등 그에 맞는 규칙을 준수해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으로 퍼미시브, 허용 가능성과 카피레프트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보면 허용 가능성 퍼미시브는 배포시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의무가 없는 것을 말하고, 카피레프트는 배포시 소스 코드 제공 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카피레프트는 조합 저작물 작성 시 또는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여부에 따라서 약한 카피레프트와 강한 카피레프트로 나뉘게 됩니다. 저희가 GitHub를 보시면 자주 보이는 게 MIT랑 아파치 표시가 보이는데, 이 타입들은 BSD 타입에 속하기 때문에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따로 배포시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느슨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에 반해 GPL의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 및 라이선스 수정 및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나중에 소송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픈소스 기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슈를 찾아야 합니다. GitHub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지라 같은 툴을 사용해서 이슈를 탐색하고 기여할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요즘에는 AI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AI 툴들을 활용해서 이슈를 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에서 이슈는 PR을 올리는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다른 사람이 올린 이슈나 논의 중인 이슈, 심지어 도전해보겠다고 한 이슈도 PR을 먼저 한 사람 기준으로 리뷰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여하고 싶은 이슈가 있다면 재빠르게 PR을 선점해야 합니다. 또한 각 오픈소스에는 그 오픈소스를 관리하는 메인테이너라는 직책이 존재합니다. GitHub에서 보통 멤버 태그가 붙은
분들이 메인테이너 분들이고 이분들과 해당 이슈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해 준다고 하니까 그냥 궁금하면 바로바로 그냥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과 소통해서 코드 읽고 이슈 파악해 나가면서 코드 작성하고 PR하고 메인테이너가 뭐지 해주면 성공하게 됩니다. 참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선 PR을 빨리 해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심 분야에서만 찾게 되면 특히 백엔드의 경우에는 이미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적당한 이슈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심 분야에서만 이슈를 찾기보다는 일단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PR을 먼저 해보면서 오픈소스 생태계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의 기여를 그래서 왜 하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하냐면 일단 기술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단 프레임워크나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동작 원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생기고 공식 문서를 읽어야 되고 코드 다 읽어봐야 되고 예를 들어 독스를 수정할 경우에는 공식 문서 양식을 아무래도 참조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전반적인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소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오픈소스를 배포하게 되면 전 세계에 다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테이너들과 아까 말했다시피 기술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따로 멘토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메인테이너들과 소통하면서 기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리어적인 발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치 재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컨트리뷰터, 커미터, PMC와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컨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커미터는 코드를 리뷰하고 머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PMC의 경우에는 최상위 관리자로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특히 커미터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컨트리뷰터 중에 좀 우수한 사람의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해서 컨택이 들어오고 커미터가 될 경우에는 아파치 이메일을 부여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기업에 지원할 때 이 아파치 이메일을 사용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서류 합격률이 조금 유의미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까 구글이나 메타처럼 여러 기업들에서 오픈소스를 인재 확보에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기여한다면 좋은 기업에 스카우트 될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새 다들 좀 부트캠프나 이제 개발 동아리에서 프로젝트를 다들 하는 경향이 있는데 또 다른 차별화된 선택지로 오픈소스 기여나 오픈소스 기여를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관련 교육이나 행사를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업이라는 국내 단체에서 오픈소스 개발자 대회나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라 해서 멘토와 멘티를 매칭해서 오픈소스 기여에 실제로 참여해 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아직 좀 덜 알려졌는데 구글 서머 오브 코드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써있는 것처럼 여름에 진행하는 행사고 온라인으로 우버나 이런 실리콘밸리 쪽 유수 기업 멘토들을 매칭해서 오픈소스를 기여하는 행사입니다. 참고로 지원금을 한 4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